자, 그리고 Part 5와 Part 6는 문법 문제도 출제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토익 문법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의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 책에서 모두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수준은 그냥 수능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수준보다도 좀 더 쉬운데 토익이 또 좋아하는 문법들은 또 어느 정도는 따로 있지만 최근 6개월간 문법 문제를 다 통틀어 봤을 때 대부분의 모든 문법 문제가 다 출제되고 있어요. 수동태, 제기대명사, 연결어, 투부정사, 도치, 그 다음에 분사, 관계대명사, 가정법,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 거, 전치사 다음에 구가 오고 접속사 다음에 절이 오고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s, 조동사나 뭐 비동사 주어 하면은 뭐뭐도 마찬가지다, 주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있죠? 이거 no matter how 하면 그 how 형용사, 양보 구문이죠. 자, 그리고 명령, 충고, 주장, 요구, 결정, 제안 이걸 뜻하는 그 동사들 따로 있습니다. 그 동사들 다음에 대절에서는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오는데 요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주어 should 원형이 되기도 한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문법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통쾌한 문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멍충한 놈아 주요 결제, 중요한 결제란 말이야 이건. 그래서 명충, 주요 결제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해마학습법 그 연상법을 갖다가 문법에도 적용하는데 단어보다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그 문법 사항이나 이런 거 간혹 가다가 연상법을 적용시켜서 쉽게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법 문제도 어느 정도 수능 수준 내에서 쉽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경선식 영단어 토익 적중률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10월 토익 그 단어를 다 조사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Part 1에서 Part 7까지 독해까지 중학 수준을 초과하는 어휘만 조사를 했습니다. 뭐 car라든지 뭐 go 가다라든지 이런 거 조사해봤자 쓸모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326단어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토익의 비적중 어휘가 무려 64개나 나왔습니다. 많죠. 그래서 적중률이 80.4% 적중했다고 볼 수 있고 타사 베스트셀러 비적중 어휘는 78개나 나왔습니다. 타사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그 하는 책에서도 제 책보다 훨씬 더 많이 비적중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얼만큼 더 적중했냐 비적중했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빈 공간이 왜 생기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토익은 토익만을 위한 토익에 잘 쓰이는 그러한 어휘인데 보통 토익이 좋아하는 건 비즈니스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독해나 아니면은 어휘 문제 등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 수능 단어가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수능에 있는 어휘가 56개였습니다. 뭐 중에서 요 64개 중에서 비적중한 어휘 중에서 수능을 찾아봤더니 수능에는 있는 단어가 56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경선식 수능하고 토익하고 다 플러스를 해버리면은 8개 정도만 비적중했다는 얘기죠. 예, 300 몇 단어 중에 320 몇 개였었죠. 아까 그거 중에서 단 8개를 제외하고 다 적중을 했으니까 97.5%가 적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어휘력을 갖다 여러분들이 갖추기만 한다면은 평균 950점에서 970점 이상 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단어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다가 토익에서 잘 쓰이는 그 단어들까지 합성을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은 토익 어휘를 위해서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8개 단어들, 그 비적중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light fixture 하면은 조명 기구란 뜻입니다. 리스닝 파트에서 나왔는데 fix 하면은 고정시키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고정시킨 어떤 기계나 어떤 설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그러한 기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dress code 하면은 자, 복장 규정이란 뜻이고 look up 하면은 토익에 나오긴 하지만 제 책에 나오긴 하지만 거기는 사전 등을 찾아보다 훑어보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나아지다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나아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그리고 office hour 하면은 사무 시간이다 해가지고 진찰 시간, 집무 시간 이거는 뭐 글쎄요. 모른다고 해도 office hour 하면은 딱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ign up sheet 하면은 참가 신청서, 그 다음에 forthcoming, 다가오는, 곧 있을, forward, 보내다, 전달하다. 이게 앞으로 이런 뜻도 있지만은 토익에서는 보통 전달하다, 전송하다, 보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ethodical, 이거는 굉장히 고난도 어휘로서 출제가 된 그러한 단어예요. methodical, 체계적인 꼼꼼한이라는 뜻입니다. 요 8개를 제외하고서 다 적중이 됐구나. 자, 그리고 파트 7 부분을 갖다 한번 보시면은 자, 독해 파트죠? 4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로 100% 해결이다. 이거 뭐 광고 같긴 하지만은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에서는 독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대충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면은 학생들이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해서 따라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끈하게 습득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해석하다 보면은 명사 여기서 끊는 주어 동사 갑자기 왜 접속사도 없이 나오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100% 주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 원리는 바로 문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법을 기반으로 한 독해 비법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지문만 공부를 하더라도 그 지문에서 응용되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0개의 지문을 갖다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서서히 익히는 것보다도 단 통쾌한 독해가 기본이 10강, 완성이 10강, 20강밖에 안 돼요. 적은 양을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한 양을 갖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 수학으로 말한다면 그 공식과 그 원리를 갖다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응용하는 연습만 해주면은 여러분들 독해 안 되는 문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독해 파트 참 보시면은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수능 어휘가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단어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만 해요. 근데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토익 책들은요, 토익을 위한 단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능까지 섞으면 단어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어느 정도 그냥 기본 단어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 단어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공부하다 보면은 구멍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능 단어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그 시험에서는 경선식 수능과 토익 어휘에서 100%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독해 파트에서는. 자, 그리고 독해 지문 유형을 보시면은 기사문이나 편지나 이메일이나 공고나 광고나 이러한 형태의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설이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쉬워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해지는 연습이 조금만 하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독해 수준을 파악을 해봤더니 수능 수준이면은 충분하다.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해석할 정도면은 토익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자, 토익 어휘가 약간 좀 어려운 단어가 조금 더 섞여 있고 속독이 관건이다라는 거. 시간 싸움이잖아요, 토익. 그죠? 빨리빨리 직독직해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독해 비법도 배우고 직독직해 하는 걸 갖다 습관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직독직해 하면서 빠르게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응용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속도는 갑자기 한꺼번에 확 빨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갑자기 속도를 막 내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1학년, 2학년 거쳐가면서 점차로 빨라지는 거예요. 얼마큼 많이 다독을 했느냐. 근데 다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토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 강의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 토익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선 설명 안 했지만 경선식 영수고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도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것만 마스터해주면은 어휘는 된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말씀드린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 자, 이게 총 23강인가 22강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23강이가 그런데 여기 속에 있는 문법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 수 있다면은 토익에 있는 문법 문제도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 강의의 특징은 문법만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한 그러한 문법을 독해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번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문법하고 독해하고 알겠죠? 다른 선생님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통쾌하게 제 설명을 할 테니까는 기대하고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가 없다. 나는 문법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명사가 왜 이게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게 무슨 얘기야? 잘 모르겠다. 그런 용어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조동사라는 게 뭐야? 이런 기초적인 중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것부터 모른다라고 하면은 문법 왕초보 탈출을 한 다음에 요 문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는 아까 설명드린 요 기본과 완성,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각각 10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10강 이상의, 100강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는 정확한 독해와 직독직해 하는 걸 갖다가 그 기본 독해 비법과 원리를 갖다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 내에서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연습을 갖다 여러분들 수준의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쭉 연습을 하면서 이러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자료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 10월 토익 기출 어휘 적중률이라고 했는데 아무 어떤 자료도 없이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 자료를 같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것으로 토익 출제 경향과 효율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